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제 처음 일자리는 이모네 슈퍼마켓이었죠. 이모네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카운터를 보며 돈을 받아 문제집도 사고 샤프나 형광펜도 샀어요.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되면 저라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그 덕에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 때도 제 생활은 아르바이트와 공부뿐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 덕에 저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취직을 했고 짧은 시간에 팀장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남편도 만났고요. 저도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은 정말 누가 봐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누구 도움 받지 말고 자기 힘으로 잘 살자는 마인드가 서로 통해서 계속 만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됐죠. 하지만 남편 집은 그래도 웬만큼 살았고 저희 집은 많이 기우는 편이어서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이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저에게 대뜸 니네 집에서 우리 성훈이한테 빌붙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너도 잘 번다고 했으니까 니네 친정은 네가 책임져라. 라고 했고 남편은 바로 걱정 마요. 유진이네는 우리 형 같은 사람 없어요. 라며 말을 잘랐어요. 남편 형에 대해서는 처음 사귈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솔직하게 털어놨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우리 큰아들 하면서 오냐오냐 키워서인지 형은 사법고시 좀 준비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사업한다고 했다가 빚지고 집에서 그 돈 갚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내가 벌어서 갚고 형 생활비까지 대줘야 될 때도 있었어. 난 그래서 형처럼 남한테 패기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시어머니는 남편이 형 얘기를 꺼냈다며 속상해했죠. 그래도 큰아들 얘기가 안 좋게 나오는 건 싫었는지 시부모님은 더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수도권에 조촐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아주버님이 너무 자주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사흘은 저희 집에서 묵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형, 왜 자꾸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우리 신혼인데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이쪽에 사업 벌려놓은 게 있어서 그래. 수익 나면 밥값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너 결혼하더니 좀 변했다. 나 너 형이야. 니네 집에 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변하길 내가 뭘 변해. 결혼 전에도 형 이러는 거 싫어했어. 돈 안 줘도 되니까 좀 적당히 하라고. 라며 말다툼을 했고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회사로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네가 지훈이 니네 집에 자꾸 온다고 뭐라고 했냐? 안 그러면 성훈이가 왜 지영한테 싫은 소리를 해? 네가 모르나 본데 지훈이는 우리 집안 기둥이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뭐라고 내 자식을 홀대를 해? 한 번만 더 내기에 지훈이 보고 뭐라고 했단 소리 들어와 봐. 니네 잘난 신혼집 가서 한바탕 할 테니까. 라며 저는 뭐라고 말할 틈도 안 주고 쏘아대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신혼부터 시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아주버님 우리 집 오는 걸로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사업하는 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안 오시겠지. 그런 걸로 형제간 우애상하면 안 되잖아. 사업은 무슨 결과 나와보면 알겠지만 뭔지 몰라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다행이야. 라며 질렸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긴 그동안 돈만 많이 날렸다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말 남편 말대로 얼마 안 가서 가성비가 나쁘다더니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좋다느니 하더니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투자하느라 빌린 돈이 있다며 남편한테 갚아달라는 거였어요. 설마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남편은 돈이 없다고 거절했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네가 왜 돈이 없어? 꼬박꼬박 월급 받아 사는 건 결혼 전이나 똑같은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돈 없다는 게 말이 돼? 엄마, 저 결혼했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생겼을 때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통장에 한 푼 없이 살아요?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왜 통장에 한 푼도 없어? 니네 맞벌이잖아. 네 마누라가 지가 번 돈은 못 내놓겠다고 하니? 아니에요. 저희 생활비도 반반씩 내서 써요. 왜 아무 상관없는 유진이를 끌어들이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네 마누라 편만 드는 거야? 그런 거 아니면 형 돈부터 갚아. 네 형 저대로 실용불량자 만들 셈이야. 동생이 돼서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당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형 돈을 마련해주자고 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말씀도 일리는 있지. 형이 힘든데 동생이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나도 아는데 평생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젠 화가 나서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려. 이제는 정말 돈이 없다고. 그렇게 남편은 아주버님 돈을 갚았어요. 생각보다 액수가 많아서 제 적금도 하나 깨야 했죠. 제가 그때 그랬던 건 이렇게라도 하면 시댁에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바람과 달리 시부모님은 저희한테 늘 쌀쌀 맞았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덜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는 아주버님이 항상 1등만 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가서 시부모님한테는 늘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나름 잘했는데 형과 비교가 되니 늘 모자란다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도 저처럼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해서 더 실망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일도 하고 손님 대접에 명절 제사상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1년 반쯤 지났을 때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과 친정은 축하해주면서 제 몸 걱정을 해줬지만 시부모님은 나 망가지는 애가 졌냐며 오히려 왜 이제 생겼냐는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사과를 사서 집에 오셨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얘, 애가 졌다고 핑계대고 게으름 부릴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만 하고 가시더군요. 너무 섭섭해서 혼자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냉정하게 구시니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을 때는 더 했어요. 병원에서 아이가 옆으로 누워있다고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끝까지 자연분만을 강요하셨어요. 이때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애들은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다더라. 어디서 지 좀 편하겠다고 애를 멍청이로 만들려고 하냐? 라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제왕절개를 하라고 했죠. 부모님 말 신경 쓸 거 없어. 제왕절개로 나오면 아이 머리 나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원.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의사한테 꼭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된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보다 못한 의사가 어머니께서 아이 낳으세요. 자연분만 고집하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잘못해서 내 귀한 손자 얼굴에 칼자국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왕절개 했다가 애가 머리가 나쁘면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라고 우겼고 의사는 어이없어 했어요. 결국 저는 자연분만을 먼저 시도했지만 의사의 경고대로 10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고 저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지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 보내고 제왕절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미역 한 줄기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병원에 한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아주버님이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가 변호사이고 집도 잘 산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낳을 쯤에 아주버님은 여자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고 그 바람에 시부모님은 저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이틀 후에 여자가 인사를 다녀갔다더라고요. 나중에 집으로 아이를 보러 온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있는 내내 예비 며느리 칭찬만 하셨어요. 변호사라 그런지 애가 어쩜 그렇게 세련되고 남다른지 몰라.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짜 며느리 사위 보고 싶어 하나 봐. 지훈이는 여자를 만나도 아주 똑 부러지는 애만 골라서 만나니 얼마나 좋아. 남편은 출산일로 자기 부모님에 대해 다 포기한 것 같았어요. 제가 첫 손자를 낳는데 형 신부감이 집에 인사 오는 게 더 중요하냐며 목청을 높여서 싸웠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남편만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했고 저도 섭섭한 감정조차 생기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아주버님 결혼 얘기는 잘 진행이 돼서 양쪽 집안이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식 하는 날까지 몸조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예단을 사는 것부터 음식 장만까지 시어머니가 전부 저한테 떠맡겼거든요. 남편은 저를 도와주며 아주 질린다며 어디 멀리 이사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 직장 문제도 있고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오는 날까지 저를 불러 일을 시켰어요. 저는 잘난 변호사 동서에 밥을 차려주면서도 거실에 한번 같이 앉지를 못했어요. 뒤늦게 퇴근을 하고 온 남편이 부엌에서 일하느라 지친 저를 보고 아니,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계속 일만 시키면 어떡해요? 언제부터 이런 거 챙겼다고? 평소처럼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라며 화를 내니 시어머니가 누가 들으면 우리가 못된 시댁 식구인 줄 알겠다. 내가 내 며느리도 마음대로 못 부려먹냐? 그리고 오늘이 보통 날이야. 결혼하고 큰 며느리가 처음 오는 날이잖아. 그런 날 누가 밥을 배달해서 먹어? 라고 하자 동서가 나섰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송해요. 그래도 아랫동서가 저 밥 한 번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소리 낼 일인 줄은 몰랐네요.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럼 형수님도 다음번에 저 사람 밥 좀 해주세요. 윗동서가 아랫동서 아이 낳았는데 밥 한 번 해줄 수 있잖아요. 결혼하기로 해놓고도 병문안 한 번도 안 왔으니까요. 라고 하자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너 어따 대고 큰 소리야. 뭐? 누구 밥을 해줘? 진영이가 왜 밥을 해? 라며 큰 소리를 냈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남편을 막 몰아세우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듣다 더는 못 참겠어서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만들 하세요.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난린지 모르겠네요. 못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무슨 이 집 가정부라서 아이도 친정에 맡기고 이러고 있어요. 밥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 남편이 아주버님 비청산해준 게 얼마인데 그런 말도 못해요. 제가 좀 잘하면 남편이고 제 아이고 인정해주겠지 했는데 전혀 그럴 것 같지도 않네요. 여보, 집에 가자. 라며 나서자 남편도 저 진짜 이제 여기 발도 안 디딜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무슨 일 생겨도 저 부르지 마시라고요. 라고 하며 저를 따라 시댁을 나왔어요. 그 뒤로 저희는 정말 시댁과 대면대면하며 지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음식하는 걸 부탁했지만 사람 쓰시라고 돈만 보내드리고 잘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사이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정말 자기 본가하고 아주 떨어진 데에서 살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해서 쉽게 결정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윗동서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다길래 남편과 저는 태어나는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죠. 저희가 가니 아이는 벌써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 옆에 딱 붙어 앉으셔서 네 말대로 제왕절개하니 너도 고생 안 하고 아이도 편하게 잘 태어나고 정말 잘한 것 같다. 라고 했고 동서는 어머니 제왕절개도 아파요. 라는데 남편이 완전 폭발했어요. 제가 그동안은 화를 내고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엄마, 이 사람 애 낳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의사가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엄마 아빠 다 자연분만 우겼잖아요. 그런데 형수는요? 제왕절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허락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자 동서가 어이없는 얼굴로 아니 서방님, 아이는 제가 낳는 건데 무슨 허락을 받아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얘랑 네 마누라랑 같니? 어떻게 비교를 해도 그렇게 해? 얘는 변호사야 변호사. 엄마가 변호사인데 애가 어떻게 태어나도 똑똑하지?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돌아섰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진짜 다시는 오지 말자. 정말 2번 다시 보고 살지 말자. 저도 억울하고 속이 상했지만 남편의 어금니를 꽉 깨물며 눈시울을 붉히는데 남편도 너무 불쌍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 얼마 안 돼서 회사를 옮겼고 아예 해외 파견 신청을 냈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회사라서 해외 근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의 그 전 회사 실적들이 인정을 받아서 저희 가족은 서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남편은 아주 작정을 했는지 시댁 아무에게도 우리가 떠나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외국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 편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는 2년 후 그곳에서 둘째 딸을 낳았어요. 아들은 현지 유치원을 보냈는데 아이들과 곧잘 어울렸어요. 저는 둘째가 조금 큰 다음 정식 요리 스쿨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틈틈이 집에서 현지 언어 공부를 하고 언어 자격 시험을 봤던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남편은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나라로 가자고 했고 저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집에서 부모에게 강요받던 생활에서 풀려나니 자유로운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어요. 한국에 와서 저희는 수도권 외곽에 살게 됐고 친정과는 왕래를 했지만 시댁과는 아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가끔씩 저라도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다가도 아이를 출산할 때 겪은 일이 떠오르면 몸서리가 쳐져서 그만뒀어요. 저는 외국에서 같이 요리 공부를 한 사람과 파스타 가게를 열었어요. 레스토랑은 젊은 사람들 입소문을 타면서 잘 되기 시작했고 아들은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 법학과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남편 회사의 법무팀에 있는 국제 변호사가 특별히 잘 봐줘서 미국 대학에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딸도 공부를 잘했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미국에 나갈 준비를 하느라 바쁜 어느 날 딸이 학교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모르는 친척 있어? 학교에서 어떤 애가 나보고 자기 사촌이래.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아빠 형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걔는 그걸 어떻게 알았대? 오빠가 이번에 미국 대학도 붙고 학교에서 유명해졌잖아. 내가 오빠 동생인 거 알고 와서 말해주는 거라던데? 근데 걔가 진짜 사촌이면 나는 좀 별론데? 라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더군요. 저는 혹시 시댁에서 알게 됐나 불안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희 가게를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새 많이 늙었어도 저를 무시하는 눈빛은 여전했어요. 시댁이랑 형은 어떻게 사는지 나 몰라라 하고 니네끼리 이러고 사니까 좋냐? 너 다른 날 나랑 좀 만나자. 성훈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야. 라며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고 가더군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가지 마. 괜히 또 생사람 잡고 말도 안 되는 얘기나 하겠지. 대체 당신 레스토랑은 또 어떻게 한 거야? 애들 학교에 형님 딸이 다니나 봐.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 라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애들 학교에 갈까봐 약속 장소에 나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대뜸 네가 우리 지훈이 좀 도와줘야겠다. 지우한테 미국 대학 추천서 써준 국제변호사 있잖냐? 그분한테 얘기 좀 잘해봐라. 지훈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겼어. 어머니, 그런 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회사에 소속된 분이세요.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냉정하니?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성훈이가 집에 연락도 못하게 했겠지. 이런 건 가족인 우리가 도와야지. 근데 그런 건 형님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형님 변호사니까 아는 사람 소개받는 게 빠를 텐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사정이 있다며 아무튼 알아보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서둘러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한테 일단 얘기를 했지만 남편도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별걸 다 일을 시키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또 연락 오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은 저희 가족이 그 변호사분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아들 추천서를 써준 데에 감사 표시로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들과 회사 근처에 다다르니 어디서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었어요.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지우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소개해내라뇨.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네 형이 어렵게 됐는데. 그럼 형수 보고 변호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 소개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때마침 변호사님이 저희를 알아보고 오셨어요. 김 부장, 얼른 자리 옮기지. 조금 있으면 사람들 붐빌 텐데. 하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한테 혹시 지우 추천서 써줬다는 변호사가 저 사람 맞냐? 네, 맞아요. 저분 아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변호사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아우, 변호사님 이렇게 다시 뵙네요. 성훈이가 제 둘째 아들이에요. 지훈이가 얘 형이죠. 저희 둘째 봐서라도 지훈이 좀 잘 봐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남편 회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더군요. 그것 때문에 회사 측에서 아주버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같이 동업하던 사람은 발뺌을 하고 빠져나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다 뒤집어 쓰게 됐다는 거였지만 회사에서는 아주버님이 전에도 다른 회사 특허권을 침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이런 일은 여기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며 바로 저희와 함께 자리를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네가 옆에서 잘 좀 얘기해봐. 네 남편도 형이 잘못되면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어? 저 사람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뭐가 창피해요? 어머니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세요? 너는 어른한테 혼 좀 났다고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꽁하니? 어머니, 저도 좋은 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요. 그게 좀 혼난 건 아니죠. 저한테는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자연분만 고집 부리시고 지우 낳고 얼마 안 됐는데 형님 온다고 음식 다 만들게 하시고 그런데 형님한테는 제왕절개하는 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라는데 앞서가던 변호사님과 남편이 돌아서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군요. 변호사님은 시어머니에게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셨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리를 떠났어요. 나중에 딸한테 얘기를 들으니 형님은 벌써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더군요. 아이는 아주버님과 시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딸 얘기를 들으니 다른 학교에서 말썽이 있어서 1년을 쉬었다가 애들이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해요. 결국 아주버님은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물게 됐고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동안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 남편은 그래도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도 예전 생각하면 시댁 식구들 보기가 참 힘들고요. 대신 매달 형님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만 조금씩 보내기로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려웠던 게 생각나서 그랬죠. 그 이상은 시댁과 엮이기도 싫었고요. 지금은 다들 커서 더는 시댁과 연락하지 않고 각자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가족과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